안녕하세요. 이번 글로벌 국제어 수업 학습 우수 사례 공모전에 참가한 경영학과 2, 3학번 김은교입니다. 저는 2024년 2학기에 경영학과 수업 중 대무관리라는 수업을 국제어 수업으로 수강을 하였는데요. 해당 수업을 수강하면서 제가 얻은 국제어 수업 학습 노하우와 그리고 국제어 수업 이후에 얻은 성과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들은 대무관리 국제어 수업 소개. 두 번째, 국제어 수업의 장점. 세 번째, 시험 대비 및 평소 학습 방법. 네 번째, 국제어 수업 이후 얻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2학기에 오지열 교수님의 재무관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해당 수업의 목표는 재무관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증권과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위험, 리스크의 개념 및 자산 가격, 자산 가격의 책정의 기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본 예산, 자금 조달 결정, 지급 정책 및 자본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의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어 수업의 장점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어의 직관적,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한국어로 번역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단어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감가상각은 크게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 반면에 영어로 depreciation이라고 하면 한국어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퀴티와 캐피털 둘 다 한국어로 자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그 정확한 의미는 다릅니다. 이퀴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지만 캐피털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국제어로 공부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글로벌 시야 확장입니다. 제가 들은 재무관리 수업은 약 80명 정도였고 그중 15명은 교환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수업 중 발표나 온라인 토론 수업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해외 기업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남아메리카에서 온 교환학생 학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아메리카 대표 항공인 라탐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남아메리카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남아메리카 시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웰스파고의 PER, 주가 수익률을 비교한 교환학생 학우님이 계셨는데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알고 있었지만 웰스파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환학생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몰랐던 해외 기업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한국 시장을 전제로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S&P 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미국 시장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방법입니다. 우선 제가 들은 재무관리 국제어 수업은 플립 러닝으로 주 1회는 온라인 수업, 그리고 주 1회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습 방법의 첫 번째는 플립 러닝 사전 영상 집중해서 듣기입니다. 교수님께서 온라인 수업 영상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영상을 반드시 오프라인 수업 시간 전에 듣고 갔습니다. 교환에 필기하면서 사전 영상을 들었는데 교환이 압축되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환에 살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예시나 부가 설명들을 필기하면서 영상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맵 작성하기입니다. 마인드맵은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의 흐름을 스스로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직전에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 번째는 필기 노트 작성입니다. 우선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은 데모관리 수업의 성적 산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데모관리 수업은 출석 10%, 그리고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발표 20%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은 약 20%가 서술형 2문제, 그리고 80%가 객관식 단답형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술형으로는 주로 이론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 자료로 제공되는 PPT와 교재를 활용해서 필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필기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PPT와 교재를 꼼꼼하게 읽게 됐고, 또 모르는 영어 단어들도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정리를 하였고,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예측하면서 나올 만한 것들은 완벽하게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시험 전에는 PPT와 필기노트를 최소 3회 독은하였습니다. 또한 단답형 문제로 개념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나왔는데 이때 스펠링에 유의하면서 노트를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시험 치다가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재무관리를 국제어로 공부하다 보면 약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D는 debt, 그리고 E는 equity 등을 의미하는데 시험에서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저는 풀네임으로 다 외우고자 했습니다. 단답형으로는 개념에 관한 문제도 나왔는데 객관식으로 그리고 단답형으로 계산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공책에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계산 관련 문제는 우선 공식 암기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저는 100대 여러 번 적어보면서 공식을 암기했습니다. 이후 PPT에 있는 예제들은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여러 번 풀어봤고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공책에 적으면서 여러 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행동 강령 정리하기입니다. 저는 계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이고자 행동 강령을 작성하였습니다. 행동 강령이란 문제를 보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보고 속한 주요 개념이나 공식을 떠올리자, 아니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 자주 했던 실수들, 혹은 푸는 순서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행동 강령을 적음으로써 계산 문제에 있어서 시간을 확실히 단축할 수 있었고, 또한 제가 작성한 행동 강령은 시험 직전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어 수업 이후 제가 얻은 성과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영어로 재무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국어로도 어려운데 영어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주식이나 재무에 관한 주식을 하지도 않았고 재무에 대한 선행 지식도 없었기에 국제어 재무관리 수업을 수강에 대해서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재무 분야 전문 용어들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줄이다의 경우 reduce 정도 단어만 알고 있었는데 재무 관리에서는 줄이다를 mitigate 단어를 주로 사용해서 위험이나 비용을 완화한다라는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들은 재무관리 수업에서는 2가지 주제로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Why do firms have different price earning ratio?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Problems of Agency Cost라고 해서 대리 비용의 문제를 주제로 해외 기업 사례 분석을 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로 GM과 포드 두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을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사이트 자료들을 서치하는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약 4분간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와 적응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이론의 사례로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앞에서 언급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론을 생활에 적용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지 않았어서
인터넷으로 증시를 볼 일이 많이 아예 없었는데 주식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한국어 설명은 물론이고 PER, EPS, PBR, BPS 등 영어로 적힌 개념들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실제 한국 시장에서도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거래 판단에 있어서도 영어로 된 개념 그 자체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어 수업으로 재무 관리를 들음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대학 교환학생으로 국제어 수업 수강 지속입니다. 저는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갈 예정인데 그곳에서 재무관리 수업을 들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서 들을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에서 국제어로 재무관리 수업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감히 해외 대학에서 재무 관련 수업을 들을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무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원칙과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목을 국제어로 학습한 경험은 글로벌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대학에서도 재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력 향상입니다. 저는 이 재무관리 국제어 수업을 들은 이후에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겨울방학 동안 금융 분야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국제어 수업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어로 진행된 수업에서 배운 사례와 자료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모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이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국제어 수업은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넓은 글로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국제어로 학습하며 얻은 지식은 교실 안의 강의를 넘어서 비즈니스 실전에서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어 수업을 참여하여 글로벌 경영인으로서 세계 시장을 바라보며 일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